요즘 환율 1,500원간 나는 말에 그냥 숫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죠? 지금 대한민국 경제는 낭떠러지 바로 앞에서 있습니다. 2025년 12월 14일 한국은행이 기묘한 발표를 했습니다. 뱅크런 대비 긴급 여신 제도를 내년 2월부터 시행한다는 겁니다. 왜 갑자기 은행 파산에 대비하는 제도를 만들었을까요? 뱅크런이라는 단어 자체가 생소하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간단하게 설명하면 은행에 뭔가 문제가 있다는 소문이 돌면 사람들이 한꺼번에 예금을 찾으러 달려가는 현상이거든요. 정부와 언론이 쉬하고 있을 뿐 이미 시장에서는 비상벨이 요란하게 울리고 있습니다. 증거가 있냐고요? 바로 뱅크런 대비 긴급 여신 제도를 도입하겠다는 겁니다. 문제는 은행이 모든 고객의 돈을 보관하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뉴스에서는 자세하게 보지도 못했던 내용들, 그리고 만약 일어난다면 어떤 일들이 생길지 한번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10명 중 한두 명이 찾으러 오면 괜찮고 10명이 동시에 오면 버틸 수 있지만 100명이 한꺼번에 달려들면 은행 금고가 텅 비어버리는 거죠. 이게 그냥 이론이 아닙니다. 불과 2년 전에 실제로 벌어진 일이에요. 2023년 3월 실리콘밸리은행 사태를 기억하시나요? 미국에서 16번째로 큰 은행이 단 하루 만에 무너졌습니다. 56조 원이 하루 만에 빠져나갔거든요. 그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좀 더 자세히 들어가 보겠습니다. 실리콘밸리에서 스타트업을 운영하던 대표가 정보를 빠르게 알던 다른 대표에게 연락을 받습니다. 회사 돈이 만약 실리콘밸리 은행에 있으면 당장 빼라는 거였죠. 그 CEO는 비웃으며 그 많은 돈을 왜 빼냐며 헛소리 말라며 전화를 끊었죠. 미국에서 그래도 큰 은행이 무슨 일이 있겠냐고 생각했거든요. 점심때가 되자 실리콘밸리 은행 이야기로 난리가 났고 저녁 6시에는 아침에 무시하던 사람들이 한 번에 몰려와 은행이 영업 정지됐습니다. 그 CEO는 회사에 투자받은 운영자금을 몽땅 날렸고 한 달 뒤에 회사 문을 닫았습니다. 무서운 건 처음 돈을 찾은 사람들이 은행이 진짜 위험해서 찾은 게 아니라는 점이에요. 다른 사람들이 찾는다니까 나도 찾아야겠다는 심리가 진짜 파산을 만들어버린 겁니다. 한국은행이 왜 갑자기 뱅크런 대비 제도를 만들었는지 이제 감이 오시나요? 이건 단순한 예방 차원이 아닙니다. 뭔가 심상치 않은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신호거든요. 그리고 또 한국은행은 엄청 많은 돈을 풀고 있습니다. 뭐가 좋다고 그냥 돈을 풀까요? 그 신호가 뭔지 하나씩 풀어보겠습니다. 한국은행이 최근 몇 달 동안 뭘 하고 있었는지 아시나요? RP 매입이라는 걸 미친 듯이 늘리고 있었습니다. RP가 뭐냐면 환매 조건 부채권 매입인데 쉽게 말하면 은행들한테 일주일짜리 초단기 대출을 해주는 겁니다. 일주일 뒤에 갚으면 되는 돈이니까 겉으로 보면 별거 아닌 것 같죠? 문제는 이게 계속 반복된다는 겁니다. 일주일 뒤에 갚고 또 빌리고, 갚고 또 빌리고를 8개월째 반복하고 있어요. 장부에는 일주일짜리 대출로 기록되지만 실제로는 영구적으로 돈을 빌려주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인 거죠. 숫자를 보면 올해 1월에 5천억 원 정도였던 RP 잔액이 10월에는 6조 5천억 원까지 늘어났습니다. 8개월 만에 13배가 된 겁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12월 8일에는 국채 단순 매입 1조 5천억 원을 추가로 발표했거든요. RP는 그래도 일주일 뒤에 갚는 형식이라도 있는데 국채 단순 매입은 그냥 영구적으로 돈을 푸는 겁니다. 아예 돌려받을 생각 없이 시장에 현금을 뿌리겠다는 선언이에요. 그런데 진짜 무서운 건 이 돈이 시장에서 어떻게 불어나는지입니다. 통화승수라는 개념이 있는데 한국은행이 1조 원을 풀면 은행을 거치면서 신용창조가 일어나서 실제로는 14조 원 정도의 효과가 난다고 보거든요. RP 6조 5천억 원에 통화승수를 곱하면 91조 원, 국채 매입 1조 5천억 원에 곱하면 21조 원, 합치면 112조 원입니다. 보수적으로 잡아도 80조 원 이상이 시중에 풀린 셈이에요. 80조 원이면 강남 아파트 전체를 통째로 살 수 있는 돈입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정상적인 경제에서는 돈이 많이 풀리면 금리가 내려가야 합니다. 돈이 흔해지니까 돈값이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싼 이자로 대출 받아서 집 사고, 주식 사고,
부동산이 오르고 주가가 오르는 게 정상적인 흐름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한국은 정반대입니다. 80조 원을 풀었는데 금리가 오르고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시나요? 시장이 한국은행을 믿지 않는다는 겁니다. 동네 가게 주인이 물건을 공짜로 나눠주는데 손님들이 줄을 서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비싼 값을 부르고 있는 상황이에요. 왜 그럴까요? 이 가게 곧 망하겠구나. 나중엔 물건을 못 받을 수도 있으니 지금 비싸게 주고라도 받아야겠다는 심리 때문입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이 한국을 바라보는 시선이 정확히 그래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돈을 나눠주니까 한국 최고라고 하지만 한국은행이 저렇게 미친 듯이 돈을 푸는 건 뭔가 숨기고 있는 큰 문제가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2025년 11월에 외국인들이 한국 채권을 20조 4천억 원이나 순매수했는데 이게 한국 경제에 대한 신뢰가 아니라 오히려 불신의 신호거든요. 금리가 계속 오르니까 지금 사두면 나중에 더 비싸게 팔 수 있다는 계산이에요. 역설적으로 한국 경제가 더 불안해질 거라고 베팅하는 셈입니다. 그렇다면 한국은행이 왜 이렇게까지 돈을 쏟아붓는 걸까요? 그 돈이 다 어디로 가고 있는 걸까요? 답은 PF 대출입니다. 프로젝트 파이낸싱, 줄여서 PF라고 하는데 건설회사들이 아파트 짓겠다고 은행에서 빌린 돈이에요. 여러분 동네를 한번 둘러보세요. 크레인이 서 있는 공사장 보이시나요? 작년부터 공사가 멈춰 있는 곳 없으신가요? 그 건설회사가 은행에서 수백억 수천억을 빌렸습니다. 계획은 간단했어요. 아파트 지어서 팔면 은행에 갚는다는 거였죠. 그런데 지금 아파트가 안 팔립니다. 마트에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작년에 5만 원이면 카트에 가득 담았던 장바구니가 지금은 3만 원어치밖에 못 담아요. 물가가 너무 올라서 사람들 주머니가 텅텅 비었거든요. 집 살 여유가 없는 겁니다. 건설회사가 돈을 못 갚으면 은행이 손해를 봅니다. 은행이 손해를 보면 그 은행에 돈을 맡긴 사람들이 위험해지거든요. 바로 여러분입니다. 특히 저축은행들이 위험해요. PF 대출을 많이 해줬거든요. 사람들이 슬슬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저 저축은행 위험한 거 아냐? 우리 돈 거기 있는데 빨리 찾아야겠다. 이게 뱅크런의 시작입니다. 오래된 건물로 비유해 볼게요. 2022년에 벽에 금이 갔을 때 보수공사를 했으면 몇 천만 원으로 해결됐습니다. 그런데 건물주가 페인트만 덧칠하면서 괜찮다고 버텼어요. 2023에도 페인트, 2024년에도 페인트, 2025년 지금도 페인트만 칠하고 있습니다. 이제 기둥까지 썩어서 건물 전체를 허물어야 하는 상황이 됐어요. 한국의 PF 대출이 정확히 이 상태입니다. 2022년에 전 세계가 금리를 올리면서 긴축하고 있었어요. 미국도 유럽도 일본도 다들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었죠. 그런데 한국은행은 정반대로 갔습니다. 둔촌주공 아파트 재건축을 살리겠다고 오히려 돈을 풀었거든요. 전쟁이 났는데 다른 나라는 방어 준비를 하는데 한 나라만 우리는 괜찮다며 파티를 연 겁니다. 결과가 어땠을까요? 둔촌주공 재건축은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강남 집값이 폭등했고 PF 대출은 돌이키기 어렵게 됐으며 구조조정할 골든타임을 완전히 날려버렸어요. 시행사들이 4년간 이자만 갚다가 완전히 깡통이 됐습니다. 이제는 땅을 팔아도 마이너스예요. 한국은행이 쏟아붓는 80조 원이 다 이 PF들한테 빨려 들어가고 있습니다. 구멍난 양동이에 물 퍼붓는 거예요. 아무리 물을 부어도 바닥에 고이질 않거든요. 미국이 2008년 금융위기 때 어떻게 했는지 보세요. 부실 은행을 과감하게 파산시켰습니다. 살릴 것과 버릴 것을 명확히 구분하고 단기 고통을 감수하면서 장기 해결을 택했죠. 한국은 2025년 지금 뭘 하고 있나요? 모든 걸 살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단기적인 위기만 해결하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썩은 부분을 도려내지 않고 반창고만 계속 붙이고 있는 겁니다. 이대로 가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만약 그 시나리오를 한번 상상해 보겠습니다. 2026년 10월 어느 월요일 아침 박 대리가 뉴스를 틀었는데 오후저축은행 영업정지 소식이 나왔습니다.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형이 그 저축은행에 노후 자금 전부인 1억 5천을 넣어뒀거든요. 예금자 보호가 1억까지니까 5천만 원은 날아간 겁니다. 형이 은행에 전화를 걸었는데 당연히 연결은 어려웠고 회사에 도착해서 핸드폰을 보니
은행에서 문자가 와 있었습니다. 대출 이자율 변경 안내, 월 상환액이 102만 원에서 44만 원 오른 146만 원으로 조정된다는 내용이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월급 320만 원에서 대출 이자 146만 원, 생활비 200만 원 빼면 돈이 안 남거든요. 이게 지금 현실이 맞나? 라는 생각을 하며 술을 사러 마트에 갔더니 소주 한 병이 8,000원입니다. 월급은 그대로, 물가는 오르고 정말 숨이 턱턱 막히는 현실에 손이 떨렸습니다. 회사에서도 동료들이, 밖에선 친구들이 저축은행 망했다며 내 친구 거기 3억 있었대? 퇴근길 지하철에서 환율 1,650원을 돌파했다는 뉴스도 나오고 1년만 더 빨리 대비했더라면 생각하며 거울을 보니 눈이 빨갛게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미리 대비하지 못한 자신의 모습과 대출 이자 때문이었죠. 지금 여러분은 어느 선택을 하실 건가요? 핸드폰을 꺼내서 은행 앱을 여세요. 1억 이상을 누가 그냥 넣어놔? 하시겠지만 생각보다 나이가 많으신 분들은 가지고 있는 돈을 그대로 넣어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금이 어디에 얼마나 있는지 확인하시고 한 은행에 1억 이상 있으면 나눠보세요. 예금자 보호는 은행별로 1억 원까지만 해주거든요. 은행이나 증권사에 큰 돈이 있다면 더 조심하셔야 합니다. 대출 앱도 열어보세요. 변동금리인지 고정금리인지 확인하시고 변동금리라면 가능한 한 빨리 고정금리 전환을 검토해보세요. 지금 금리가 조금 높아도 나중에 폭등하는 것보다는 낫거든요. 한국은행 RP 잔액도 주시하세요. 월간 증가가 2조 원 이상이면 금융시장 불안 신호고 3조 원 이상이면 부동산 매도 타이밍을 검토해야 해요. 5조 원 이상 증가하면 비상 상황이니까 현금 확보를 우선하세요. 뱅크런 조짐도 놓치지 마세요. 은행 예금 이탈 급증 뉴스, 저축은행 부실 연속 보도, 금융감독원 긴급 점검 발표가 신호입니다. 이런 뉴스가 나오면 즉시 5천만 원 이상 예금을 분산하고 현금과 달러를 확보하고 장기 투자 계획을 전면 재검토하세요. 망설임이 가장 비싼 비용이거든요. 2026년에 두 가지 시나리오가 가능합니다. 지금처럼 계속 버티면 2026년 상반기에는 국민연금이 한국 채권 사주기를 시작하면서 금리가 일시적으로 안정될 거예요. 위기 넘겼네 하고 안심할 수 있죠. 하지만 2026년 하반기에 국민연금 투자 여력이 소진되면 외국인이 다시 이탈하기 시작하고 환율이 1,500원을 돌파합니다. 2027년에는 PF 대출이 본격적으로 폭발하면서 은행들 자본이 잠식되고 최악의 경우 한국판 실리콘밸리은행 사태가 벌어질 수 있어요. 환율이 1,600원에서 1,700원까지 가고 수입 물가가 폭등하면서 서민 생활고가 극심해지는 거죠. 반면에 지금 당장 구조조정을 하면 2026년 상반기에 일시적 충격이 옵니다. PF 대출 일부가 부실 처리되고 건설사 몇 곳이 워크아웃에 들어가면서 부동산이 10%에서 15% 정도 하락하겠죠. 하지만 2026년 하반기에 외국인 신뢰가 회복되기 시작하고 금리가 안정화되면서 환율이 1,400원대로 진입합니다. 2027년에는 경제가 정상화 궤도에 오르면서 건전한 회사들이 싼 땅을 매입해서 재개발을 시작하고 양질의 일자리가 창출되는 거죠. 결론은 간단합니다. 지금 15%의 고통을 감수하면 나중에 50%의 고통을 피할 수 있어요. 하지만 정부와 한국은행이 어떤 선택을 할지는 우리가 통제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우리 자신을 지키는 것뿐이에요. 역사가 증명합니다. 1997년 외환위기 때 달러를 산 사람들이 있었고 2008년 금융위기 때 부동산을 정리한 사람들이 있었으며 2020년 코로나 때 현금을 확보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의 공통점은 남들보다 6개월만 빨리 움직였다는 거예요. 신호는 이미 다 나왔습니다. 한국은행이 뱅크런 대비 제도를 만들었고 8개월 만에 RP를 13배 늘렸으며 돈을 쏟아붓는데도 금리가 오르고 있어요. 한국은행이 뱅크런 대비를 하는 건 뱅크런이 일어날 수 있어서입니다. 1997년에는 사람들이 은행 앞에 새벽부터 줄을 섰고 2023년에는 사람들이 침대에서 핸드폰으로 클릭만 했습니다. 더 빠르게 움직이는 세상이 됐고 그만큼 더 위험한 세상이 됐어요. 물론 일어날 확률이 많진 않겠지만 일어날 확률을 대비하는 건 나쁠 게 없다고 봅니다.